네,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예고해드린 대로 변상욱 대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최영두 의원 인터뷰를 듣고 나니까 야 나도 저렇게 재밌게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막 앞서는데요. 재미있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예, 뭐 물건을 사고 팔았는데 불법 거래로 드러나면 어떡하겠냐니까 사간 사람이 제 가격을 다시 받고 파셔야죠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한데 재밌습니다. 예, 특히 YT의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예. 뭐 근무한 적이 있으니까 예, 좀, 그러실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요. 예. 노벨문학상 수상. 모두가 충격받았습니다. 사실 뭐 저도 뭐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었고요. 정말 가슴 철렁하면서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단 한 건의 기사도 그렇습니다. 한강 작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조차 예.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2023년 제 기억으로는 한국일보 기사 딱 한 건이 예. 아시아 여성이 탈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벨 예. 문학상 아시아 여성이 다시 탈 수 예. 있다. 그나마 아시아 여성 쪽을 들여다는 본 거죠. 예.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그 어떤 예상도 없었는데 덜컥 할리머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뒤통수를 치리라고 예. 고맙고도 놀랐습니다. 고맙고도 놀랬고도 뭐 언론사로서는 약간 민망하고요. 부끄럽죠. 예. 왜 이렇게 어떤 예상을 못했을까요? 언론사들은. 사실은 한국 기자협회보에 예. 어제 저녁에 이제 그 해당 기자들의 이제 이야기가 조금 실렸는데 예. 탈 거는 알았는데 예. 이렇게 빨리 탈 줄은 몰랐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민망한데요, 약간. 왜냐하면 예. 노벨 문학상이 대개 70대에서 80대 노인들한테 그렇죠. 주어진 건 예, 당연합니다. 예. 막 그렇게 여지껏 예.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너무 젊어서 탈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건 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예. 게 폴란드의 올가 토카르츠크라고 하는 작가는 1962년생이거든요. 예. 이 사람 56세 때 탔습니다. 예. 젊은 사람은 탄 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탔습니다. 예. 탔습니다. 60세, 62세, 63세들이 쭉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53세, 54세는 얼마든지 살 수 좀 있는 젊긴 나이에요.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건 아니다. 예. 또 하나 벌써 그 앞에 예. 맨 부커상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와 아시아의 유명한 문학상을 5개를 차례대로 탔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기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어긋나느냐 하면 노벨 문학상은 사실 점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이 올라갔는지조차 모릅니다. 예. 다만 늘 올라가는 작가가 있으니까 그 사람 이번에도 올라갔겠지 예. 정도인데 영국의 도박사들이 여기에서 이제 항상 점수를 매기면서 예. 돈을 걸거든요. 예. 그 정보가 들어와야 우리는 그걸 보고 베껴 쓰는데 예. 이번에는 영국 도박사들이 한국 작가에 대해서 전혀 언급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예. 뭔가 전문적인 문학 담당 작가들이 국내의 문학 시장뿐만 아니라 예. 해외 문학 시장이나 노벨 문학상의 흐름도 좀 세세하게 파악하면서 접근해야겠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어떤 언론사나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문학의 전문성을 깊이 가진 어떤 기자들을 양성해 내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보니까 수상 발표가 있은 다음에 한강 작가의 작품들을 분석한 기사 중에 한 서너 건은 예. 정말 후배들 기사 잘 쓰네라고 예.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 세계의 흐름을 그렇습니다. 보아가면서 예. 써야 되는데 그런 데서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예. 하는 거죠. 그 수많은 기자들 중에 왜 능력이 없는 분들이 없겠습니까? 예, 그럼요. 분명한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어떤 지금 병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국제적인 흐름을 짚어낼 정도로까지 어떤 전문성을 기르는데 예. 실패하고 있다. 우리 언론 지형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구촌에서 국제사회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눈도 막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K-팝이라든가 예. 한류 때문에. 예. 그럼 한국 문학을 보는 눈은 얼마나 바뀌고 있나? 예. 그다음에 우리 작가들이 얼마나 알려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어떤가 등등을 국제사회의 시선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시류를 잘 쫓아가야겠구나. 이게 예. 너무 소홀했다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사실 드리고 싶은데 한국이 만들어내는 물건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상당히 감동스러워할 정도입니다. 예. 틀림없이 일제 식민지였고 6.25 남북전쟁을 예. 겪었는데 미국이 벌인 베트남 전쟁에 뛰어들기도 했고 예. 그러다가 뭐 민주화한다고 막 최루탄 속에서 울부짖기도 했고 그러더니 갑자기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예. 이 나라는 도대체 뭐지? 예. 그 나라가 만들어 내놓은 거를 쓰다 보니까
어떤 바탕 속에서 어떤 내면 세계를 갖고 있기에 그 짧은 시간에 이런 예. 발전을 이루었을까가 궁금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싶은데 그 통로는 소설인 거죠. 예. 그래서 예. 현대 사회의 아픔과 그것을 극복해내는 과정에 있는 소설들을 예. 등장시키는 건데 이건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다시 일어설 때 예를 들면 가와타 야스나리인가요? 예. 그다음에 오에 겐자부로가 예. 잇따라 노벨 문학상을 탄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우리의 어떤 문화적 역량에 대한 전 세계적인 뭐 기류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정말 어떤 주목해 볼 만한 나라로 보이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문화의 그렇죠. 어떤 예. 다방면에서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이 노벨상 받은 건 굉장히 어떤 전 국민적인 축하할 만한 일인데 그거를 폄훼하는 분들도 막 툭툭 튀어나와요. 그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 뭐 다양성이라고 보기엔 좀 저 예. 찾아가서 여쭤보고 싶은 예. 생각인데 지금 스웨덴 할리먼 앞에서 규탄 시위를 열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보수 단체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적화 작업에 부역하고 있는 스웨덴의 할리먼은 반성하라. 아 그게 언제 기사입니까? 제가 그걸 못 오늘 봐요. 페이스북에 그 사진들이 쭉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예. 뭐 하나씩 얘기를 하면 제멜바이스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못 들어봤습니다. 예. 제멜바이스는 예. 20대의 젊은 그 오스트리아의 의사입니다. 예. 근데 산부인과 의사인데 엄청나게 출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면서 젊은 나이에 친구들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예.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들이 손을 안 씻는다. 아. 그다음에 칼과 수술대 등을 깨끗하게 세척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감염돼서 죽는 임산부들이 엄청나게 예.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줄여봤어요. 매일 손을 씻고 예. 계속해서 닦고 예. 정말 확 줄었습니다. 이걸 발표했는데 예. 상을 줄 줄 알았더니 예. 의사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아 무슨 규탄을 말인지 한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자신들의 부주의를 그렇죠. 예. 거꾸로 그게 증명하는 우리는 거니까. 생명을 구하는 고명한 일에 예. 고매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예. 있었는데 니들이 감염 세균을 옮겼다라고 예. 뒤집어 써야 되니까 싫은 거죠. 예. 네가 잘못한 거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예. 그 사람 쫓겨났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아 그래요. 예. 그 200년 전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멜바이스 효과라는 게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나온 건데 예.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이 역사가 맞다고 5.18 그 북한군들이 내려와서 한 거 아니야부터 예. 시작을 해서 빨갱이들이 벌인 짓이야. 예. 제주 4.3도 다 빨갱이들이 한 짓이지 예.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자기네들의 역사관과 세계관을 구축해서 갖고 있고 예. 그걸로 큰 소리 쳤는데 예. 이걸 국제사회가 갑자기 아. 국제문학계가 인정을 해버리고 더군다나 노벨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위가 권위를 실어줘 예, 보니까 확 밀고 들어오니까 놀란 거죠. 그런 극우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예. 자신들의 치부를 들켜버린 듯한. 그러니까 이제 예. 노벨상이 요새 좀 형편없더라고. 옛날 같지 않아부터 시작을 재밌는 해서. 분석입니다. 예. 근데 정말 저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만 예. 우리의 가장 커다란 신문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도 일본판을 찍어내는데 예. 거기에 그렇게 실려 있답니다. 뭐가 실려 있단 우리 신문이 찍어내는 일본판에는 예. 요새 노벨상 뭐. 아하. 예, 아우 그냥 우리가 받고 뭐. 나서요? 예, 예. 아 그래요. 예. 그걸 구하려다 못 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적절한 뭐죠? 제멜바이스 효과? 제멜바이스 효과입니다. 예. 적절한 어떤 비유 같으신데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극우적 인정받지 못한 극우적 세계관을 굉장히 그래도 구축하느라고 단단히 노력을 해왔는데 예. 그게 어떤 국제적인 아주 강력한 권위를 가진 단체에 의해서 부인되니까 예. 그때 발끈하게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국제사회는 예. 영화 기생충부터 시작을 해서 예. 한국 사회란 도대체 내면 세계가 어떤 거고 어떻게 스스로를 갖다가 상처를 치유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예. 앞으로 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 이후에 한강 작가가 일단 통로는 연결해 놨으니까 예. 또 한국에서 뭔가 작품을 그렇겠죠? 찾아가지고 예. 연구를 할 겁니다.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아유 뭐 거기서 뭐 훌륭한 게 나오겠어라고 하면서 할리먼 규탄 시위를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저는 저 그렇다고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도 아까 보고서 놀랐습니다. 사진 참 보고. 거꾸로 보면 아까 그 지멜바이스 효과란 측면에서 다시 좀 보면요 그 네. 현상을 거기 가서 시위를 할 정도로 놀라고 아팠군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예 화가 났고 예 그걸 이제 발생학적 오류라고 하는데 예. 두 편을 갈라가지고 예. 어느 이야기나 팩트가 사실이야 또는 올바른 거야 좋은 거야를 가리기에 앞서 예.
어느 편 거야? 예. 이거부터 가리는 거죠. 예. 그쪽 편 거야? 그럼 나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선 큰 앞으로의 장애가 될 겁니다. 예. 참, 전 오늘 한림원 그 시위는 진짜 사진 지금 PD가 예. 띄워줘서 봤는데 한 10분 정도가 프랭카드를 들고 서 있는 정말 화가 사진이 났군요,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예. 것 같습니다. 예. 자, 다른 얘기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예, 요새 뭐 기사를 도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일 주목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수치를 조작을 해가지고 국힘 경선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다면 예. 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속합니다. 예. 16조에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위계와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정당한 선거 절차를 방해한다면 예. 이게 당내 경선이건 실제 선거건 간에 선출 선거건 간에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언론이 거기에 이제 오빠 뭐 이런 거에 이제 좀 매료가 예. 돼갖고 예. 좀 조금 옆으로 흘리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당내 경선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불법 행위를 조작된 가려냅니다. 여론조사가요. 예. 거기가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정법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일단 예. 실정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제 뭔가 사적인 라인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되었다. 친인척들이 동원되어서 권력을 장악하면서 예. 당에 입당하기 전부터 뭔가를 휘둘렀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그 다음의 문제고. 예. 그러니까 다른 분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정법. 그리고 명태균 씨를 실정법 위반한 거냐? 대라 사실대로 대라고 압박을 하면 명태균 씨가 자기 보호를 위해서 또 이것저것 꺼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언론이 그렇게 지금 몰고 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명태균 씨는 매일매일 어떤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검찰의 수사는 뭐 겉으로 보기에는요.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이고. 근데 왜냐하면 보기에 굉장히 쉬운 수사 같거든요. 본인이 본인 입으로 얘기하고 있고. 뭐 자금이 왔다 갔다 한 것도 본인 뭐 세비 반띵 뭐 이런 얘기도 그거 다 드러나 있고요. 근데 왜 이 수사가 저렇게 예를 들어 허황된 얘기를 떠드는 사람이라면 이 수사가 이렇게 느릴까? 바로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어떤 상식적 의문이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과연 뭐 이런 이게 검찰을 제가 너무 폄훼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NH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Not embedded here. 우리 쪽에서 나간 게 아니고 우리 편한테 유리한 게 아니야.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 그 우리 언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 언론사가 취재를 잘하면 괜히 그 별거 아니야. 우리 쪽 거면은 그렇게 해석하고 싶죠. 우리 쪽에서 한 거면은 작은 것도 대단해 잘했어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특종 막 붙이고 저쪽에서 크게 터뜨리면 그건 뭐 늘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런 경향 그런 사람의 마음을 없앨 수가 없죠. 그런 NH 증후군이라는 게 작동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당 같은 경우도 자기네 당에 대해서 이렇게 농단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 깜짝 놀라갖고 뭐 엄청난 뭐 조사 작업을 벌여야 될 텐데 말로는 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 편이 터뜨린 게 아니니까 그냥 좀 약하게 얘기하는 정도면 웃어 넘기겠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진짜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해명도 밋밋하고 반응도 늦고요.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도 좀 미온적으로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늦추면 여당 쪽에서 알아서 해결을 좀 여권에서 잘 해주십시오라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되고 여권 쪽에서는 이쯤에서 수습을 하자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내가 그 친오빠하고 뭘 정치 토론을 하냐 미쳤냐? 라고 했다가 다음날 기억이 잘 안 나네. 친오빠든가 그쪽 오빠든가 뭐 이럴 때가 그렇습니다. 워낙 많은 것들이 있어서 난 잘 기억이 안 나.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딱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쯤에서 하면서 물러나잖아요. 싸우다가. 그 양태가 비슷합니다. 전부. 김재원 씨도 맨 처음에 김재원 최고위원도 확 들이댔다가 뭐 오늘 진짜 빠지고. 뭐 방송에 안 나왔고요. 이제 방송 안 하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를 계속 공격하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 기자님 보시기에는 이 뉴스토마토랄까 서울의 소리. 왜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런 어떤 제보가 안 들어가고 과거에는 무조건 큰 언론사, 뭐 MBC 이런 가능한 큰 언론사. 가능하면.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그런 큰 언론사기 때문에 특종을 한 경향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요새는 이런 쪽으로 제보가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일단 조중동은 줘봤자 안 쓸 것 같으니까 안 가고 그런다고 치고. KBS, MBC, SBS를 놓고 본다면 KBS, SBS. 이쪽은
정부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비판적인 성향을 안 보이니까 예. 못 믿어서 안 주고 예, 그러면 그럴 수 JTBC한테 있고요. 주는 게 예. 낫겠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MBC한테 주면은 예. 바로 받았을 텐데 예. MBC는 또 이게 DNA가 또 그렇지 않죠. 예. 왜냐하면 철저하게 확인을 또 해야 되는 시간이 좀 걸리죠 당연히. 예, 탐사 보도를 또 예. 철저하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시간이 안 맞고 왜냐하면 폭로하고 제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얻을 정치적 효과를 생각하는데 예. 지금 주자마자 빵 터져가지고 자기를 공격하거나 자기를 수사하면서 압박하는 걸 갖다가 예. 해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지연될 것이라는 어떤 부담감. 자기가 원하는 예. 만큼 안 나갈 것이고 예. 몇 가지는 빠질 것이고 예. 시간도 늦춰지고 네, 그러면 그렇겠죠. MBC 못 주는 거죠. 예. 저 같아도 MBC 안 주겠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설명을 듣고 또 짐작을 해보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미 뉴스토마토라든가 예. 서울의 소리 같으면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 건만 관련된 거면 무조건 치고 나가는 예. 스타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신속하고요. 예. 예.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오빠처럼 예. 이번 오빠 사건처럼 그냥 자기가 SNS에 풀어버리면 결국은 다 받아쓰게 돼 있으니까 예.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세상의 어떤 그 미디어의 수단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굳이 미디어를 어떤 수단으로 쓰지 않아도 예. 본인의 어떤 SNS 그 팩트만 좀 가지고 있다면 예, 예. 본인이 1인 미디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번에 오빠라고 하는 예. 그 어휘의 소동도 예. 누구인지 밝혀도 되는데 예.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애매하게 예. 가리고서 그냥 오빠란 단어 몇 개만 던져놓고 알아서들 해석하시죠. 예. 나중에 책임을 물으면 난 특정인을 딱 지칭한 게 없습니다. 예. 이제 빠져나가려고 준비를 한 거죠. 그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건 뭔 건지는 얘기를 안 한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거죠. 일종의 모호함과 어떤 정보의 어떤 화제성을 예. 위해서 정보를 일부러 모호한 영역에 좀 놔두고 언론을 이용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몇 가지 풍파를 일으키고 예. 나중에 이제 해결이 되면 그다음에 언론한테 제보를 안 하겠지. 그렇습니다. 예. 어제 그 오바마에도 그 모호성 때문에 더욱 화제성이 된 거는 분명히 어떤 그렇습니다. 의도한 바가 있는. 예. 저는 어제 하루 들은 오빠 얘기가 지난 20년간 들은 오빠 얘기보다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해석의 여지 때문에 예, 본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나는 안 건드리면 안 깐다. 그런 라고 얘기를 근데 하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정말 어떤 직접 관계된 분들이 다 약간 예. 주춤해요. 까지 예. 말고 건드리지 말자. 예. 이게 뭐 우리나라가 그런 분위기 같이 느껴지는 오늘 우리 상황. 전체가 어떤 결정적인 건들은 안 나오고 있지만 계속 오빠 또는 뭐 국정농단 예. 얘기가 나오면 결국 여당으로서는 이제 큰 타격으로 쌓이니까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지금 분위기는 분명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하고 확 달라진 분위기가 좀 완전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달라진 분위기로 가고 있죠. 예. 예, 오늘 뭐 말씀 금방 시간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모셨습니다.